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0일 최병욱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가 사실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이름이 나 있는 곳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입니다. 이 나눔의 집은 조계종이 1992년에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인에 보면 그 법인의 3분의 2가 스님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죠, 그 나눔의 집 하계실장 등 그 7명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나눔의 집도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횡령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나눔의 집의 경우에는 결국 나눔의 집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오늘 그 한겨레신문에 보면 그동안에 이사회를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서 뭔가 요양시설로 만들어서 무슨 돈벌 궁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 하계실장 등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 폭로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눔의 집이 거주지, 그냥 단순히 와서 사는 곳을 제공하는 정도 외에 별도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여기에 상당한 정도로 예를 들어서 병원비, 치료비, 그다음에 물품 같은 거 이제 사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런 거에 상당 부분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스스로 자기 돈으로 했다, 이런 지금 폭로가 나온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 싶은,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눔의 집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그런데 거기에도 그 초창기에는 한 10여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6명만 있다고 합니다. 전부 95세 안팎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할머니들인데, 어쨌든 이 할머니들한테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작년에 후원금이 26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2019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6,400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갔느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하계실장 등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6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재벌입니다, 거의.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에 6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시다시피 대단히 넓은 땅과 화려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현금성 자산이 무려 7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금이나 여기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꼬박꼬박 지원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금 같은 거 받고 그러면서 현금으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다. 나눔의 집이 아니고 현금 창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왜 이랬는가 하는 그 일단이 이사회 녹취록에 보면 드러납니다. 우선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쌓아놓은 현금이 64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64억 3천만. 그래 놓고서도 거기 그 이사들이 계속해서 그 직원들한테 아이고, 후원금을 좀 아껴 쓰세요, 조금 절약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후원금을 아껴 써요? 물론 후원금은 그 일반 국민들의 성금이 모아진 거니까 아껴 써야죠. 그런데 이 아껴 써야 하는 이유,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 성금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의 향후 사업을 위해서 아껴 써야 된다는 개념.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는 돈을 아껴라, 이런 얘기지 전체적인 비용을 아껴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이사회에 있었군요. 여기에 이제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원금을 한 100억 정도 잡으면, 그러면은 한 10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걸 요양시설로 하려고 한다면 정말 잘 지어야 된다. 우리가 후발주자니까 잘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나눔의 집을, 할머니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들 지금 6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돌아가시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95세 안팎 정도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면 그 후에는 이걸 요양시설로 바꿔서 그래서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후원금을 작년 말 기준으로 64억인데 이게 이제 한 100억 정도로 모으면 그러면 한 100명 정도를 모을 수 있는 수용시설이 되니까 그래서 잘 지어서 뭘 해보자. 뭐 이게 이사회에 나타나 있고요. 2018. 1년 뒤에 또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2019년 2월 26일에 보면 이때도 스님 한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더 늘어봤자 한두 명일 텐데 그런데 이제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거 다 철거하고 호텔식 요양원으로 지으면 한 80여 명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윤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후원금 사용을 조금 절약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올해 2월 달에 원래 이게 무료 양로시설, 무료 요양시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가 났을 때는. 근데 경기도 광주시에다가 이것을 노인 양로시설, 노인 요양시설로 변경을 하려면 이제 정관을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인의 정관을. 그런 법인의 정관을 바꿀 때는 정관을 바꾸는 것을 바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그래서 법인 그 정관을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개정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에서 아직 뭐 그 부분을 승인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 과연 현금성 자산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쌓이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또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12월 18일 그러니까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 이걸 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죠. 쏟아진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출연, 10억 엔이라면 우리 돈으로 한 100억쯤 됩니다. 그 정도를 출연받아서 기금을 조성한다. 근데 그 돈을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대부분 나눠줬습니다. 한 뭐 1억 원 정도씩 나눠주고요. 그러고 이제 남은 돈 있고 뭐 이래 됐는데 이때 이후에 그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일자 그러자 후원금이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쏟아졌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저는 사실 뭐 2015년 1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와 같은 합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약간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종의 사명감,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곧 돌아가실 테니까 전부 다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라도 하나 하자. 그리고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도 거기에 있었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된다. 저는 일종의 그런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던가.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무책임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위정자라면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놔둡니다.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할머니들의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뭐 비판을 하고 이러면은 그거 몇 년 하다 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실 거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걸 어떻게 하든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무리수가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어차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저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판단이 든다면 문재인 정부식으로 일본에 대해서 계속 촉구하고 요구하고 비판하면 그러면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나 국내 여론에는 립서비스가 됩니다. 아우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뿐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면 박근혜 정부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한다. 저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문제는 어차피 일본이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적 책임을 인정한다면 지금 정대협이나 정의연 같은 활동은 존립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사명감 때문에 저는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그 10억 엔
기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 이후로 많은 기금이 쌓였습니다. 성금과 기금이. 그래서 2013년, 2014년, 2013년에 성금이 5억 3천만 원이 모였고요. 2014년에 이거는 이제 2015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 합의가 있기 전이죠. 뭐 8억 2천 이 정도 이때도 뭐 많은 거죠. 뭐 이렇게 모였는데 2015년 12월 18일 합의가 있고 난 이후에 관심과 비판이 고조되니까 2016년, 17년, 18년 이때 매년 거의 17억 원씩은 모였습니다. 17억 원씩. 그러니까 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그 운영자금으로 쓰고도 어마어마하게 남는 현금이 쌓여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병원비 같은 것도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대협이나 정의연하고는 또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나눔의 집은요 처음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지정이 됐든 지정이 되지 않았든 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은 상당 부분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썼다는 것이죠. 안 쓰고 현금으로 쌓아뒀다. 부동산 사고 현금으로 쌓아뒀다. 이것은 일종의 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2016년부터 18년까지 매년 17억 원씩 들어왔고요. 2019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성금으로. 그러니 현금이 쌓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질 않으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법인 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것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성금이 들어오면 법인에서 나눔의 집에다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전입금이라고 하는데 그 전입금은요 연간 2,400만 원에서 작년의 경우에 6,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5천만 원 안팎으로밖에 주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다 현금이나 부동산에 재워놓고 있다.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런데 이 돈이 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2018년과 2019년 이사회 회의록을 봤더니 여기서 나중에 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노인 요양시설로 해서 수익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흔적이 나온 거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조계종은 그거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사실무근이라는 건 본인들의 주장일 수는 있겠으나 이사회 회의록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조계종은요. 이건 조계종의 명성에도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은 바로 이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외부 감사 실시하고 이 사람들이 왜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현금을 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했는가? 치료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물품 구매도 개인 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왜 이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이건 조계종의 명성에도 금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의연, 정대협, 그 다음에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혹, 유용 의혹 뭐 이런 것도 지금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또 다른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위안부 할머니 쉼터 이 나눔의 집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세상 믿을 사람 없구나. 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이었나 아니면 자기들을 위한 시설이었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